정원호 성동구청장을 모시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 25개 구에서 모두 이겼어요. 서울의 민주당 지지층이 제대로 안 나왔다는 얘기죠, 투표장에. 그 중에서도 8개 구청장이 줄투표 쓰나미에서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유일한 3선, 박수! 자, 그렇다고 해서 성동구에서 오세훈 득표율이 낮았냐? 성동구에서 60%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57%로 서울 25개 구청장 중에 1위. 박수. 이미 재선할 때 25개 구청장 중에 최고 득표율 69%. 박수. 그러니까 성동구청에 사신 구민들 중에 윤석열 찍고 오세훈 찍었는데 구청장은 아니지. 구청장은 정원호지 하는 분들이 2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분이 왜 이렇게 인기인가 찾아봤어요. 예를 들면 CNN이나 외신에서 한국의 미친 버스 정류장이라고 전 세계에 알려진 게 있어요. 이걸 처음 만드신 분이야. 박수. 자, 다스베이다 같은 데 나와가지고 박수 받아보신 적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95년도죠. 양천구청장의 비서실장으로 시작하셨거든요. 사실 이게 정통 코스예요.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경험해서 그 이후에 임종석 의원의 보좌관 거쳐서 차근차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책을 한 권만 읽을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잖아. 책 다 읽으신 분이야. 그리고 민주당 대변인 거쳐서 2014년에 비로소 성동구청장에 첫 당선되고 그리고 내리 3선을 하신 겁니다. 공포의 줄투표. 지방선거는 다 줄투표라고 하잖아요. 이걸 이겨낸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참 일 잘했어. 참 일 잘했어. 찍어줄게. 두 번째는 일 참 잘했는데 당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유권자들께서 당을 보고 찍을 거냐, 일 잘한 인물을 보고 찍을 거냐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은 퇴근 인사를 지하철에서 하는데 제 또래 정도 되는 분인데 참 일 잘해서 내가 좋아하는데 여당을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민이다. 갸우뚱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가시더니 5분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셔서 그래 내가 한번 찍어줄게. 5분은 또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한 표의 무게감 이런 걸 많이 느낀 선거였는데요. 그렇게 줄투표를 벗어나서 요즘은 교차투표라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발표는 질병관리청에서 하거나 서울시에서 발표들을 하지만 실제로 생활 밀착 행정, 나와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일들의 대부분은 구청에서 하더라라는 걸 느낀 거고 어떤 구는 이렇게 하고 어떤 구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초지방정부가 굉장히 나의 삶과 밀착돼 있고 지방정부마다 성격이 틀려서 비교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구청장은 이 동네의 생활적 요구를 해결하는데 능력을 보인 사람, 지방정부에 대한 체험, 효능감, 그리고 생활 밀착 행정에 대한 효능감. 성동구의 코로나19 행정은 다른 구와 어떻게 달랐길래 사람들이 그걸 체감하고 느꼈기 때문에 표로 연결된 거거든요? 선별진료 검사소. 그걸 최초로 이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쭉
정보를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그걸 최초로 보낸, 그 다음에 마스크 대란 때 그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마스크를 주민들에게 배부를 최초로 한, 예, 최초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식당이나 공공기관 방문할 때 수기로 하다가 나중에 QR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맨 먼저 도입한 게 저희 부에서. 고맙습니다. 아직 더 자랑할 게 있는데 박수 칠 때 그만해야 되니까. 보니까 당근마켓의 공식 계정을 최초로 가진. 예. 이야, 최초를 많이 하셨어. 예.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 에스파라고 하는 아이돌 있잖아요. 그 뮤직비디오에 어떤 좌표가 나왔나 봐요. 그게 알고 보니까 성수동에 있는 SM 엔터테인먼트 위치였대요. 그거를 이제 구청장님이 트위터로 알린 거야. 그래서 별명이 성동 만바가 됐어. SNS에 굉장히 유능한 걸그룹 매니아가 아닌가. SNS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이건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민들께 구청장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고 어떠한 태도를 갖고 대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 번호 그러니까 다 공개해서 문자로 민원을 다 받고요. SNS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민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문자 메시지에 편하신 분들이 있고 또 SNS에 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구민들이 편한 거에 맞춰서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일반 문자를 받아가지고 네네 그거를 일일이 답장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아유 나는 구청장 못하겠다. 네. 그게 뭐 한 달이면 수백 개씩 쌓일 거 아니에요? 네. 선거운동 때 보냈던 문자 번호 거기로 선거운동할 때 많이 받으시잖아요. 앞으로 이 번호로 뭐 불편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주시면 답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한 3, 4일 만에 3,000건인가가 들어왔어요. 이제 그거 처리하고 그다음부터는 평균 2, 30건씩 하루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많을 때는 코로나 아주 막 위기 때 이럴 때는 3, 400건씩 들어오기도 했고요. 저는 그게 처음에는 주민들과 소통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배우더라고요. 주민들이 지금 관심사가 뭔지, 뭐를 불편해하는지를 가장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정책을 개발해내니까 좀 더 빨리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소통이 저에게는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박수. 이야. 아니, 이게 이제 에어컨도 나오고, 겨울엔 따뜻하고, 와이파이도 되고, 전원도 연결되는데, 버스 정장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유지가 되겠냐. 쇼케이스 유지되겠어? 이렇게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주 잘 작동하고 있어요. 따라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하도 파격적이고 혁신적이니까 영국의 가디언즈에서도 제가 기사를 봤고 CNN에서 와서도 이걸 취재 갔어요. 한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국이 아니라 성동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 이거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맨 먼저 설치한 거는 2017년도 겨울이었는데요. 맞춤형 텐트를 버스 정류장에 설치해서 한파 때 추우니까 들어가서 기다리시라고. 근데 그 해 너무 추워가지고 정말 대박이 나가지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이걸 다 설치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여름에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건 없겠느냐.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개념 설계를 제가 좀 해봤죠.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와서 시원하고 겨울에는 난방이 되고 봄은 미세먼지. 이게 미세먼지가 버스 정류장이 가장 심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수억씩 드는데 그런 거는 투자하는 거 아깝지 않고 이런 거 우리가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봤잖아요.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이 생기면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수의 국내 회사들하고 이제 MOU를 맺어서
디자인도 받고 기술적 지원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현재 많은 때는 한 달에 25만 명이 이용합니다. 한 달에. 예. 그러니까 성동 구민이 30만인데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버스 지나가는. 그래서 이제 그 구에도 설치해달라 이런 민원이 생길 거 아닙니까?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니까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 국토부에서도 이게 스마트 사업의 이 모범 사례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예산 들여서 지금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야. 세금 이런 데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하루 종일 구청장으로 이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시는 거네요? 하루 종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 시도 때도 없이 문자가 날아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 문자 메시지 확인하고 답변 쓰는 거. 그게 루틴화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다른 일이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중독이야.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는 이유는 이런 거거든요. 내 대신 우리가 모아준 돈을 잘 써서 전체 공공의 삶의 질을 개선해달라고. 이 선출직 공무원 이렇게 해야 된다. 교과서가 나오셔서 박수! 이야. 예. 아, 식은땀이 막 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야지. 그 다음은 서울시장입니까? 예. 아유, 네. 저 마지막 날 그 학부모들이 선거운동 하는데 몇 분이 오셔서 뭐 이렇게 뭘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물어볼 듯 말 듯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라 했더니 이제 이번 되면 다음에 못해요. 그래서 왜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한 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어요? 아니, 평생 구청장만 하는 거야? 그래서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꼭 그렇게 해달라고. 아니, 성동구에서 잘 썼으면 더 크게 써야지,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 성동 구민들 좋겠네. 예? 아, 성동 구민 있어요, 여기? 아, 저기도 있네. 성동 구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구청장 오신다고 해서 일부러 오신 거예요? 거짓말! 아, 기 살려주려고? 근데 이게 원래 정치의 정통 코스예요. 구청장실에서 일해보고,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해보고, 정책적 경험도 쌓고, 그리고 직접 구청장에 도전하고, 기초단체장 겪어보고, 그리고 나서 광역단체장 도전하고, 그 코스가 원래 제로된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은 서울시장밖에 없네. 여기서 국회의원이 되는 길도 있으나 저는 이 지자체에서 쌓은 이 생활 밀착형 행정 경험들, 노하우, 이거를 계속 살려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명이 단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오셨어요? 예, 아유, 뭐, 전혀 생각 안 해봤고요. 구청장 처음에 도전할 때, 구청장이 작을 수도 있고 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있는 성동구를 살기 좋게 만들면 거기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면 이게, 인근 옆에 동으로도 전국적으로 퍼지면 결국 법을 하나 만든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지 않느냐. 법을 하나 만든 건 굉장히 어렵지만 구청장이 좋은 정책을 하나 실현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작은 규모니까 먼저 시행해서 모범 사례가 되면 이 모범 사례는 이미 검증된 일이니까 다른 구에서 가져가기 쉽죠. 그럼 그게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생각도 너무 바람직해.
야. 그래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상권이 뜨기 시작하면 처음에 일군 그 소상인들, 젊은 예술인들 이런 분들이 임대료가 막 뛰기 때문에 그렇지. 나중엔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똑같은 프랜차이즈들만 쫙 들어와서 그 동네 별 재미없네? 이거 또 안 가면 공실이 막 생기죠. 그래서 그렇죠. 건물주도 손해고 또 상인도 손해인 이 일을 다른 동네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성수동 도시재생을 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먼저 수립해가지고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수동은 지금 여러분들 최고의 상권인데 놀랍게도 임대료가 2%대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연간 상승률이. 예. 이야. 근데 이걸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 정책이 좋으니까 전국의 50개의 지자체에서 저희 정책을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모여서 이게 국가의 정책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게 작년에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 거죠. 예. 결국은 이렇게 작은 단위에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금방금방 퍼질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을 지방정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예로 드리면 필수 노동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 시기에 배달 라이더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돌봄 노동하시는 분들 청소라든지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우가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필수 노동자 존중 캠페인도 벌이고 그분들에게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선도적으로 지급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이런 정책을 폈는데 이게 이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고 국회에서도 입법화해서 노동부에서 직접 주관해서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한 일들이 이렇게 중앙정부의 정책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이미 검증된 일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되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확 줄잖아요. 저는 지방정부에서 할 일이 그런 일이고 정부에서 지방정부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될 이유도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관점과 지원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바꿔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모범 사례를 중앙정책화 한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훨씬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 구청장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실 생각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4년 후에 구청장 이후의 삶도 생각해 보셔야지. 아직 생각 못 해봤습니다. 제가 대신 생각해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이재명 지금 의원이 사실은 지자체에서 시작해서 도지사까지 가서 대선 후보가 된 셈인데 그런 코스가 처음 나온 거거든요. 부총장님도 코스 설계 하셔야 되겠는데? 뭐 사람마다 그릇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저는 제 주제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서울시장 같은 거 싫으세요? 자신이 없습니다. 예, 자신이 그거야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구청 아까 하나 잘 해보셨으니까 25개 구청 모여있는 거 살리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그 주목을 받아보신 건 처음이죠. 네, 아주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혹시 8월에 있는 전당대회 최고위원 도전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구청장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당대표는? 구청장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단위의 정책과 행정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계속 주입하면 돼, 우리가. 전화번호 공개돼 있대잖아. 네. 저는 성동구 아니고 영등포구에 사는데요.
성동구를 떠나서 예를 들어 영등포구에 다시 출마할 수는 없죠. 출마할 수 있죠. 뭐가 와야! 구청장만 돌아다니면서 하란 말이야, 계속? 아, 그렇구나. 예, 같은 지역구에 예. 민선 3선이 안 되는 것이고. 동일 지역구 3연속이고요. 그래서 옆에 예약이 좀 몇 군데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 예약 들어온 구청이 어디예요? 인근구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인근구. 아, 그 구에서 오라고 주민들이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문자로 역시. 문자로. 그런 문자 하지 마. 마음 흔들릴 수 있어. 응?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셔야지. 앞으로 4년이 남았으니까 구청장 잘하시고 한 6개월마다 오셔야 되겠다. 6개월마다 그동안 일하신 거 검사 받고. 숙제 검사. 네, 이런 스마트 쉼터 있잖아요. 처음 생각해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텐트에서 시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화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왔더니 이게 전 세계에 알려진 거야. 전 세계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미 세계 레벨로 입증된 거 아니야. 어이구, 서울시장 해야 되겠네. 예. 듣고 싶지 않아요. 제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장을 거쳐서 대선 징검다리로 여겼잖아요. 그게 아니라 서울시장 자체가 최종 목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모델도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좋으신 말씀인데 목표를 이루고 박수 칠 때 떠나는 정치인도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동네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성동구청장은 어차피 3선밖에 못하니까 떠나야 되잖아요. 어디로 떠나냐가 남은 거잖아요. 국회의원으로도 가거나 어디 교수님이 된다든가. 그중에 하나로 이제 서울시장 같은 거 넣어두세요, 이렇게. 하나 적어두세요, 수첩에다가. 아유, 이게 아주 목욕하고 있습니다. 땀이 하도 많이 나서. 혹시 뭐 갭 투자 많이 했거나 그런 건 없죠? 네. 저희 뭐 매년 재산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병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병장 제대했습니다. 혹시 자녀들 중에 도박 사이트 운영한다든가 그런 없죠? 네. 됐고. 전관예우로 뭐 수십억씩 받고 그래 본 적도 없죠? 네. 20대 어머니가 아파트 사주고 그런 적 없죠? 네. 자, 그러면 4년 후에 이제 진로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 뭐 사석에서야 뭐 웃으면서 농담으로 하지만 이 방송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진짜로 지금 제가 다 아주 난처하고 난감하고 예. 사석에서 그런 말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뭐 친한 사람들이 아,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아까워서 그래요, 아까워서. 네. 그런 기초부터 탄탄히 다진 정치인을 발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러면 일단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장 도전하는 걸로 결정하고. 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저 이거 이번 임기도 아직 안 끝났고 다음 임기 시작도 아직 안 됐습니다. 네. 구청장 4년 정말로 후회 없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성동구에 사는 친구들이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계속 퍼뜨려요. 니네 구청장 다음 서울시장 나간다며? 계속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려. 자, 구청장님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